정림건축문화재단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건축적 해결을 고민하며 2005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정림학생 건축상을 열고 있습니다. 2021년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던져진 주제는 밤의 도서관입니다. 낯선 시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나누고자 도서관에서 밤의 도서관 전시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티나무 도서관 예비사서 김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여는 학생 건축상 공모전을 들어보셨나요? 올해 주제는 밤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총 470팀의 건축학도들이 도서관을 둘러싼 질문들의 답을 고민하고 이를 건축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멋진 도서관을 지어올린 건축학도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그리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이용자들이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작품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지금 여기를 포착하고 이를 공간에 담아내는 도서관, 말 그대로 트렌드한 도서관인 월간 도서관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여기 자리한 이건희, 임세은,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한 김재우 팀의 월간 도서관 발표 첫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월간 도서관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에 집어넣기 위해서 건물에 가장 변하지 않을 구조체인 기둥에 그 책장을 삽입함으로써 이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것들이 그 프레임이 되어서 그 내부의 사회의 요구를 담을 수 있던 어떤 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계획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희의 대답은 저희가 이 미래의 도서관을 상상하면서 차근차근 밟아온 저희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이 모여지면 다른 팀들과의 질문과 합쳐져서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고의 과정을 어떤 질문을 따라서 발표해 나가자고 합니다. 도서관이 변화된 과정의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램코라스의 Two Libraries 작품이고, 그리고 뭐 도요이토의 도서관 작품,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헬싱키 센트럴 라이브러리 작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에서도 최근의 경향이 프로그램에 기획되면 거기에 맞는 공간이 기획되기보다는 어떠한 대공간이 형성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그 공간을 규정하게 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미래의 도서관이란 어떠한 뭐 지금의 도서관이랑은 상관없는 대공간이 형성되고 그 내부에 어떤 VR이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채워지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미래의 도서관일까?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미래의 도서관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을 때 저희는 다음의 사진을 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그 저희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이셨던 SOA 건축의 한 고등학교 리모델링 안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레퍼런스를 보았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이미지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여기에 어떤 컨텐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책장에 책도 없지만 이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이 한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소우 후지모토의 다음 작품도 그렇고 이 다음 작품도 그렇고 결국 도서관의 본질은 어떠한 책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의 월간 도서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렇게 작게 나뉘어진 공간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의 건축 트렌드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대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반대해서 이렇게 작게 나뉘어진 룸을 구성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왼쪽의 방식에는 탑다운 형식의 프로그램이 많이 제한될 수 있는데 오른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의 프로그램이 많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정말 작은 한 룸에서 우주 비행사를 꿈꾸는 아이가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별빛을 바라보면서 책을 읽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는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제안을 했고, 또 이제 제안을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여름에 도서관 내 수영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쿠아북을 읽을 수도 있고 디지털 컨텐츠도 수영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의 도서관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어떤 공간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를 채워나가는 어떤 사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한 것이 사서는 오늘을 주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도서관을 채우는 것은 이런 기본 프레임이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서의 역할은 그 관심을 포착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니즈들을 잘 듣고 그것들을 도서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의 도서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효경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전시회를 기반으로 전시 도서가 변경된다고 하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시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해당 도서들을 따로 보관하는 곳은 마련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것들을 아카이빙하는 룸을 따로 구성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건물이 거의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내부의 모든 구조체가 다 책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이 전시가 끝나면 어느 한 곳으로 치워지고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다른 룸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책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유나 신문뿐만 아니라 식품, 영양제 등 다양한 구독제들이 있잖아요. 트렌드를 포착한 도서관이라면 이런 구독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어요. 월간 도서관에는 어떤 구독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구독제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일간 이슬아라는 구독제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간 이슬아는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자신이 쓴 짧은 글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작가들이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또 구독자들을 모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월간 도서관에서는 나도 작가다라는 이런 구독제를 만들어서 구독자들이 이거를 구독한다면 매달 자신이 쓴 책을 직접 책장에 꽂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제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날이 자릿값이 비싸지는 사회 속 언젠가 도래할 자율주행 시대에 도시를 누빌 이동도서관을 제시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유령도서관 팀인데요. 집 앞, 골목,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이동도서관이 도시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령도서관 팀입니다. 저희는 김정은, 박정원입니다. 밤의 도서관이라는 주제에 맞게 영감 또한 책에서 얻었습니다. 그 책은 이다울 작가님의 천장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님에게 갑자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의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작가님은 이 책이 불안과 공포에서 한 걸음 물러서 몸과 마음이 납작해지려는 것을 구해내려는 시도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통증과 무기력한 시간에 무엇을 보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과 도시의 틈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를 밤의 도서관,
즉 공공도서관에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온라인 공간 이야기할 어떤 혁명의 씨앗과 수많은 구멍, 정보에 대한 접근성. 당연하게 생각했고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공모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면 정보가 찾아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시스템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즉 무질서해진 쪽으로 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평등하게 정보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무질서하게 퍼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정보들을 담은 공간은 길거리에 주인 없는 의자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이동하는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 공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공간은 일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으면서 너무나도 일상이라 무심코 지나쳤던 곳입니다. 저희는 그곳을 교차로, 지하철 등의 교통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생각하게 된 것은 2025년이라는 공모전의 설정에서 얻었습니다. 멀지만 가까운 미래죠. 테슬라의 주가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누군가는 높은 이익률을 보았겠지만 우리는 자율주행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서면 교차로 위의 공간이고 도시 곳곳으로 흩어진 모빌리티 유닛들, 즉 유랑이들이 모이는 센터이자 도심 속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할 수 있는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차로 위에 물리적인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기존의 도로의 역할을 해치지 않으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러 방향에서의 서면 교차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속에서 어떤 공간들이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프로젝트 영역으로 잡았던 부산 진구 속에서 모빌리티 유닛 유랑이들이 이동하고 정착하고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도심 속 공간들이 어딘가 있을지, 그리고 도서관의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지나쳤던 곳으로부터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장소까지 부산 진구가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장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랑이가 책을 싣고 도시로 출발하기 전 유랑이의 실을 책들을 뽑는 기준이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유랑이가 도시를 출발하기 전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책, 그리고 교육, 카페, 대출 반납 등과 같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유랑이에 이제 책들이 꽂히게 되고 신청된 장소, 즉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방향성으로 잡았고, 이제 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유랑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유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다 다양한 책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김유경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몸이 아프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향유하는 공간으로서 이동도서관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질의에 답해 주신 것처럼 모바일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책을 찾게 된다면 다시 소득이 적은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접근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요? 도서관의 위치가 바뀐다면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정해진 길을 다니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부산 내에서 스팟들을 선정을 해서 자주 많이 가는 곳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쉽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모바일이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빌리티 안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런 방식으로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령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어떤 행사들이 열리게 될까요? 도서관에서는 여러 마을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모빌리티가 책장에 꽂히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그 정보들을 통해 또 다른 정보로 재생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바로 사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책을 정리하는 사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정보를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재탄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서는 그 이제 거대한 지역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를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강연이나 북토크를 주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역별로 마을별로 카테고리화해서 해시태그화해서 새로운 큐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편집자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씨의 책 에디톨로지에는 새로운 지식 권력은 편집 가능성에서 나온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러한 편집 가능성은 도서관 건물에 접목한 팀입니다. 도서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빨간 배관이 인상 깊은데요. 이 도서관에서 지식이 어떻게 편집되고 순환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편집자 작품을 했던 강지영 조은영이라고요. 앞선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그 지식들을 각 그 이용자들이 편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관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명동에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가장 매력적 좀 선정 이유 중 하나에는 명동이 다른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그 활발함에 비해선 되게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그런 관계만이 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사이트에 저희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다양한 관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이트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도서관이 조금 실들도 각 약간 좀 딱딱하게 구분되어 있고 도서들도 많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계를 좀 흐렸으면 좋겠다는 저희 문제 제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러면은 흔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좀 흔들어 줄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편집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저희는 지식을 보았는데요. 사실 독서 과정에 따른 가구들이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수집할 때는 책장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로는 책상이 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는 그냥 머릿속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인쇄기가 있다면 물리적으로 그 지식들을 수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쇄기를 도서관에 도입해보자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책을 각자 보고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배관을 통해서 내보내면 그 창작과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디벨롭을 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이 김정훈 작가의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책을 읽는 방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읽은 책들을 어떻게 읽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 책 안에서 인용을 해서 독일에서는 책을 학생들이 노트를 순서대로 쓰지 않고 이거를 카드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시퀀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의 소스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도서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직접 인쇄하는 어떤 기계, 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도면이 좀 규격화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루이스 칸의 평면처럼 좀 더 규격화되지 않은 그런 평면이었는데 정해진 그 수치를 맞출 필요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다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도면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류센터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자체를 되게 먼저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영이가 되게 재밌게 봐줬고 실제로도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해본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래서 물류센터와 같이 이런 설비가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고 이게 또 도서관으로 넘어가서 북배관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도서관 편집자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 시간인데요. 꼭 질문이 아니어도 되니 발표 들으면서 생기는 생각도 편하게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본인이 이 도서관의 관장이 돼서 직접 사서를 뽑는다면 어떤 사서일지 궁금해요. 이런 사서를 뽑겠다고 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저희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답을 내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도서관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서들은 그런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사안이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사서는 그런 질문이 그리고 또 그냥 질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막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막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제안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약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이용자들이 자신이 편집해서 재창조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도서관 편집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집 그리고 공유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혹은 이 도서관의 사서는 이용자들의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뭔가 그런 편집 행위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좀 더 체계 형태라든지 조금 더 물리적으로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딱 들은 생각은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독립출판에 대한 클래스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빌드업해서 책까지 만드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뭐 툴들, 뭐 인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실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서분들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편집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집되는 저작물들 중에서 혹시 도서관 안에 등록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지가 많이 궁금했어요. 모든 책이 다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작자에 대한 표시라던가 그리고 뭐 사실 그런 게 저작권 그리고 뭐 저작권에 대한 뭐 수익 뭐 이런 거랑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만 기존의 책들처럼 그런 기준들만 따라준다면 도서관에 어떤 책이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제로 ISBN 등록할 때도 봤을 때 딱히 뭐 내용에 대한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기본적인 뭐 가격, 뭐 출판일, 출판사 뭐 이런 것들만 충족이 되면 어떤 책이든 낼 수 있다는 거를 봤었어요. 그런 기준들이 이 도서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게 단순하게 스크린만 한 형태의 책이든지 거기다가 자기만의 어떤 코멘트를 단 책이든지 이거에 따라서 아마 어떤 순수 저작물과 자기의 생각 비율로서 단계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논문에서도 원 저자한테 어떤 그 크레딧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나연님께서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도서관 편집자팀 멋진 도서관 설계 감사합니다. 설계 속에서 인덱스 카드에 반영된 도서관의 과거부터 큐레이션이 강조되는 현재, 그리고 지식 공유와 생산이라는 미래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다들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패널분들의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채팅으로 소감 남겨주세요. 도서관 편집자팀부터 소감 말씀해주세요. 우선 정말로 이런 자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도서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아직 학생이라서 사실
그냥 친구들이나 교수님 외에는 이런 건축 얘기를 할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저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과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공감대라든지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뭔가 그리고 이런 맛에 계속 설계를 하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네, 생각을 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선이 끝나고 나서 조금 허무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이걸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전에는 좀 더 건축의 포인트가 있었던 발표였다면 이번에는 도서관 자체에 다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저도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도서관 주제에서도 우연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언급이 되고 주제를 했던 것만큼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우연이라는 행운의 순간들을 이제 구성하는 도서관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이벤트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같은 그런 행운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건축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좋았고 또 느티나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진짜 공간 하나하나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진짜 신경 쓰셔서 했다는 게 진짜 마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느껴졌고 오늘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 와서 이 여기가 되게 너무 따뜻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계나 이런 공간들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나 운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공간으로서도 표현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막상 이렇게 직접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뭔가 나만의 이런 세계에 갇혀서 좀 폐쇄적인 집단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텍스트로서의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거나 뭔가 이것이 직접 활용될 수도 없고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와서 뭐 도서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도 나누고 하면서 경험을 나누고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뭔가 지속돼서 소비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봤는데 그 그네가 있는데 아이들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재밌게 타고 있더라고요. 여기 진작 답사를 왔으면은 저희 월간 도서관에서도 그네를 좀 많이 설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건축으로서의 도서관 말고 뒷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도서관이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도서관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사부분들도 되게 진심으로 책과 도서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목소리로 직접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예비사설을 수료하신 박예진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 팀 강연 들으면서 정말 제가 예비사설 수료하기 이전에 여러 작품들을 보고 나갔었는데 그때 보면서도 한 번씩 흥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신기함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1년 동안 이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지만 문헌정보학과에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인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도서관에 접하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보면 기존의 도서관 안에서 어떤 책을 수설을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내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개인적인 공간도 있고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도서관을 건축할 때 위치를 선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내가 했던 고민이 아직까지는 기존의 도서관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머무르고 일해 나갈 수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도서관을 상상해 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밤의 도서관에서 만나요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줌으로 만나게 되어 아쉽지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